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닷새째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안전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대한 안전함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네네.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전거 사용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환경을 바꿔달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문화가 오히려 후퇴할 거라는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의 그 머리 부분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의외로 실효성이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법 개정안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유들로 현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네.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동네 안에서 이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하는 것이냐, 실효성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이 여의도에 따릉이 안전모를 이제 예전에 배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것이 1,500개를 비치를 했었는데 실제 이용률이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모를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을 안 했겠느냐. 예.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전모를 굳이 써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예. 또 두 번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출근을 하거나 가까운 곳을 이동을 하는데 안전모를 썼다가 벗으면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는 망가질 수 경우들도 있죠. 있고 네. 그런 경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안전모를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탁상 행정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안전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예를 들면 머리의 손상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러한 안전모를 쓰도록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예.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취지는 좋고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글쎄 현실은 이러해서요. 그리고 반발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 해서 안전모 착용이 근데 만약에 의무화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 견해의 네네. 하나의 논의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도 무조건 안전모를 쓰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전모를 쓰는 것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자전거 사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인데 예. 좀 여기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높은 것이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의무화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굳이 안전모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것은 네. 좀 너무 앞서가는 견해가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곧 도로교통법 재개정안 발의에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전의 내용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 탁상 행정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것을 지금은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인데 이것을 착용하도록 노력해라 이러한 개정안을 새로 내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의무는 되어 있지만 벌칙 네.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요. 오히려 이것이 의식 변화의 목적이 있는 법 규정이에요. 지금 다른 법도 예를 들자면 예.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것도 의무가 있을 뿐이지 처벌 규정은 없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을 이것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라는 법의 목적이 아니라 예. 의식을 개선하고 변화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도 이러한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런 이제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문화, 정서 이런 것과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개정안도 안전모 착용 의무에서 착용을 노력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약간 재자력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느낌이?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계속 지적되는 것은 예. 물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안전을 고취시키는 것과는 중요하지만 탁상인정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가까운 거리 같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의 불편함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과 좀 더 밀접한 의사소통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예로 근처에 있는 남대문 시장만 가도 그 자전거로 배달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법을 봤을 때 그 느끼는 기분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전모 같은 경우를 가지고 출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배달을 하실 때 이것을 보관하는 것도 어려워요. 계속 맞아요.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아이들이 생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충격적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현재 경찰이 이제 조사 중인데요. 지난달 20일에 인천시에 있었던 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그 이후에 시행사 대표, 설계자 등 6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한 상태예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전문가들에게 해당 건물의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예. 그분들은 전문 영역이라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와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현재 경찰은 먼저 공사에 대한 실무자들이라든지 건축주와 관련되어 있는 31명을 먼저 조사할 예정이고요. 예. 이 3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청장을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작구청장을 그러니까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피력을 했는데 현재 구청장 소환 조사하는 거는 글쎄 제가 뭐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구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현재 구청장 소환 조사는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이례적이냐 하면 네. 구청장까지의 안전의 확보에 배려의 의무가 있느냐 여기에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번에는 구청장의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민중당이 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39명을 고발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해서 아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고발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에 대한 피고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먼저 가장 필요한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예. 그 조사에서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을 건 아니다. 예. 예정에 있다라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뭐 이제 구청장, 구청 관계자 측도 그렇고 시공사도 그렇고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안전 조치가 좀 미흡했다, 소홀했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 처벌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경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예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건축법을 제대로 다 따랐느냐인데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즉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건축법이라든지 산업안전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예. 예를 들자면 흙막이 공사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흙막이 공사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건축법에서의 공사 현장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가 있는데 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관심을 유지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처벌도 함께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퇴근 후에 이성인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사적 연락 금지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법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예. 네. 말이 이제 법이고요. 사실은 법이 아니라 직장 내에 내부 규정을 만든 겁니다. 네. 이 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에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사적 연락을 금지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예. 상사가 퇴근 이후에 이성 부하입니다. 동성 부하에게는 괜찮아요. 이성 부하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의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안부를 묻거나 만취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네. 내용들의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규정은 뭐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것인데 예. 그 상사들이 그 얘기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예.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업무적인 차원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라. 예.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부과돼 있습니다. 예.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울산 경찰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런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네네. 법 처벌은 아니지만 내부 규정이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청이기 때문에 내부 감찰도 가능하고요. 또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적 연락을 했을 때 위반하면 이 경우이지만 예. 단순히 사적 연락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문자 폭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처벌은 가능합니다. 네. 이게 보면 다른 규정도 있더라고요. 퇴근 인사 없이 퇴근하기, 뭐 집중 업무 시간 도입 여러 가지가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경찰 업무의 특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좀 이행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젊은 실무 직원들 모임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부에 있는 문화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말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상명 하복의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업무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과연 잘 시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먼저 퇴근을 할 때 상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궤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것이죠. 그리고 네. 집중 업무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근무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경찰의 업무상 회의도 많고 외부 업무도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두세 시간은 회의도나 외부 활동을 잡지 말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자. 즉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계속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른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젊은 분들의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가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울산에서만 이게 이제 규정상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 만약에 좋은 결과물을 낳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사적 연락 금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이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녹록지 않다면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 관련자가 오늘 오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네네. 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모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왜냐하면 네네. 사적 연락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예.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예시들을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주말에 연락을 하면서 내가 어디 나와서 여기 뭐 커피를 마셨는데 네 생각이 난다. 주말에 라는 다른, 문자라든지. 이성인 상사가요? 네, 아니면은 퇴근 이후에 집 근처에 가서 우리 니네 집 앞인데 나와서 차 한잔 하자든지 이러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상식적으로 과한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예. 다만 퇴근 후라도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 채팅방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경찰 조직에서 서로 연락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경찰청에서 있었던 사적 연락 금지 규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다양한 이슈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